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주자였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어제 첫 주자셨습니다. 발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었죠. 네. 한 3시간 남짓됐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뭐 준비하시는데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하루 정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상황이 의사 계속 일정이 어떻게 될지 법사위 처리 과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마음대로 한 거라서. 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하루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10시간 정도 네네. 발언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0시간이요?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밤 12시에 정규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24시까지 그래서 10시간 정도 혼자 올라가서 10시간 동안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쟁점 적은 법안들, 안건들을 먼저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많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남짓했는데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주자가 되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점은 이게 권력형 그런 이 야권 사찰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권력이 좌우해서 야권을 사찰하고 권력형 비리는 은폐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점들에서 제가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왜냐하니까 울산 2년 여전인데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어떤 지금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울산 경찰청의 인력들이 제 주변을 마구잡이로 뒤진 다음에 선거 전에 그걸 가지고서 온 동네 다 지금 언론 보도를 하게 하고 결국 선거에 지극히 큰 악영향을 주어놓고 나중에 김기현에 대해서 아무것도 죄가 없다고 이렇게 밝혀지니 이런 형태로 해서 권력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로서의 증언과 동시에 그 폐단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특히 제가 이제 또 판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 검찰 편든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서 검찰하고 별 관계가 없는 판사의 편에서 이 사안을 봤을 때 법조인으로서의 시각이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그 전이었군요. 의원님 발언이 이제 기왕 법이 마련됐으니까 객관적인 인물을 찾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객관적인 인물은 어떤 분일까요? 네, 어저께 제가 발언하면서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저 혼자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에게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공수처 자체가 이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기왕의 법을 정리해서 운용할 것 같으면 객관적인 인물을 찾자. 여도 야도 서로 그 정도 같으면 용인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을 찾자고 논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논의를 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무조건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 출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또 그것도 결렬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를 정의 검사 출신이 그러면 청와대에서 싫다고 한다면 판사 출신 중에서 고르자. 그 대신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세우도록 서로 합의를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야당이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야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중립성을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라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을 놓고서 아마 거론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권 측에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요 며칠 동안 이제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 법안 처리를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장외 투쟁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검토하고 계신? 사실 뭐 이게 장외 투쟁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외 네네. 투쟁이라 하는 것이 뭐 지금 이 코로나 그렇죠. 상황에서 뭐 네네. 대규모 인력을 모아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특히 공수처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네. 국민들이 직접적 사망하고는 연결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네네. 그렇죠. 대상자가 그게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보니 이걸 가지고서 뭐 어떻게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떻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남아 있는 방법이 지금 뭐 마구 밀어붙이니까 인사청문회밖에 없는 셈인데 네. 인사청문회 뭐 해봐야 그동안 뭐 그 문재인 정권에서 24번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24번이나 다 그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그냥 요식행위고 그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네. 이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아예 자료를 안 내거든요.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아예 안 내버리고 여당에서는 뭐 그냥 묵인해버리고 하루하루만 떼우면 되니까 하루 아침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자료가 없는데요 그러고 떼우다가 밤 12시 되면 끈땡 해버리니까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사청문회 때 좀 시끄러웠던 사람이 일 잘하더라.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으니 인사청문회 네. 알기를 뭐 우습게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네, 저처럼 제3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여야 공수가 바뀌면 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된 기억이 있긴 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때마다. 네. 의원님, 오늘 징계위원회 얘기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징계위원들 공정성을 문제 삼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공정성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명확하게 위헌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이제 뭐 형사 재판을 한다고 치면 검사거든. 검사가 징계 요구를 하고 기소를 하듯이 징계 요구를 한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징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죠. 그 재판부의 징계위원 그러니까 판사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해놓고 그 재판을 하는 담당을 판사를 검사가 지명하니까 이게 무슨 이게 공정성 말을 꺼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기소해놓고 내가 재판하는 것이다 이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의원님 일각에서는 모든 이게 뭐 검찰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규정상 그 해당 부처의 장이 이런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리면은 이 의원들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모르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 법률도 읽어보지도 안 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상상 속에 소스를 쓰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네. 법관 징계법이 하나 있고 네네. 검사 징계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법관은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검사는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네네. 그 나머지 공무원들의 경우는 전부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그 대통령령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거기에 의하면 그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고요. 네. 그 징계위원은 위촉을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징계가 들어가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위원회인 곳에서 네, 국무총리 산하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청문회 얘기를 돼서 누가 그렇게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배분 문제가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 구해줘 지구가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